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조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보이스 컨버전, 음성 변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음성 연구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성학 및 신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이번 세미나는 딥러닝,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학생 및 연구실 동료들을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음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딥러닝 아키텍처와 해당 태스크를 풀기 위하여 시도한 접근 방법론 등을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스 컨버전, 음성 변환이란 소스 스피커의 음성을 타겟 스피커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인 명탐정 코난의 음성 변환 나비 넥타이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왼쪽에 위치해 있는 친구가 명탐정 코난이며 주로 오른쪽에 있는 모리탐정을 잠재우고 나비 넥타이에 있는 음성 변조 기능을 이용하여 모리탐정인 척하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즉 여기서 사용되는 나비 넥타이처럼 특정 인물의 특징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음성을 변환해주는 기능이 바로 보이스 컨버전입니다. 보이스 컨버전은 단순히 음성을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안에 있는 언어적 내용, 즉 컨텐츠는 보존한 채 음성의 특징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기한 음성을 소스 음성이라고 하고 보이스 컨버전으로 생성된 음성을 타겟 음성이라고 한다면 타겟 음성에는 소스 음성의 발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소스 음성의 특징인 리듬과 음역, 음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타겟 음성에는 타겟 화자의 음색과 음역, 리듬 등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변환되어야 보이스 컨버전이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보이스 컨버전이 진행되는 과정과 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컨버전이 진행되는 과정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스피치 피처 아날리시스, 음성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치 피처 매핑, 소스 화자의 피처를 타겟 화자의 피처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피처 신테시스, 특징 피처를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스피치 피처 아날리시스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음성에서 화자의 특징 및 발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는 피처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왜 로우 음성을 사용하지 않고 피처를 추출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음성 데이터를 살펴보면 됩니다. 음성 데이터는 파장, 진동 데이터입니다. 보통 1개 이상의 파장이 섞여서 음성을 구성하고 있고 가변적인 길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내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호처리 기술 등을 활용해서 사람의 음성적 특징이 나타낼 수 있는 피처를 음성으로부터 추출합니다. 음성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피처로는 MFCC, 기본 주파수, 발화 속도, 렐 스펙트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논문마다 다릅니다. 이 피처 벡터들을 생성하는 과정을 짧게 우측 하단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데이터를 열어보면 일련의 숫자의 나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매트플롯이나 시각화 툴로 시각화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장 모양의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일정 길이의 윈도우 사이즈로 잘라서 신호 처리 기술 중 하나인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벡터 형태의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벡터를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이 벡터의 가로는 시간을 의미하고 세로는 frequency를 의미합니다. 이 스펙트로그램의 멜 스케일링이나 DCT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멜 스펙트로그램 MFCC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이라는 도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음성 데이터에 신호 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벡터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벡터가 음성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MFCC 등 음성 처리 기술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김동아 박사과정의 MFCC 세미나를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피치 신테시스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음성으로부터 추출된 피처 벡터 혹은 보이스 컨버전으로부터 추출된 피처 벡터를 음성으로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보코더라고 부르고 이 분야는 보이스 컨버전과는 독립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보코더의 대표적인 예로는 웨이브넷 혹은 멜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스 컨버전이라고 불리는 분야는 사실 스피치 피처 매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소스 화자의 특징이 담겨있는 소스 피처 벡터를 타겟 화자의 특징이 담겨있는 타겟 피처 벡터로 변환시키는 모델 및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보이스 컨버전입니다. 보이스 컨버전을 학습 단계와 추론 단계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소스 피처를 타겟 피처로 변환하는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추론 단계에서는 이미 개발된 피처 아날리시스 시스템과 스피치 신테시스 시스템 가운데 이 학습한 모델을 위치시키고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보이스 컨버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컨버전에는 다양한 세부 연구 분야가 존재합니다. 이 세부 연구 분야는 나누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의 모델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분리되는 세부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학습용 데이터에 얼라인드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라인드된 데이터라 함은 화자 A가 말한 내용과 화자 B가 말한 내용이 동일한 음성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얼라인드된 데이터가 존재할 때를 패럴럴 보이스 컨버전이라고 부르며 얼라인드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논 패럴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얼라인드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인퍼런스 때에는 여전히 발화된 내용은 유지가 된 채로 보이스 컨버전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습할 때에는 얼라인드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머신러닝은 재미있다 라는 음성과 What is your favorite? 이라는 음성을 갖고 보이스 컨버전을 수행하는 모델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절을 잘라서 매칭시키는 방법으로는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논-패럴럴 데이터를 가지고 보이스 컨버전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아래 예시처럼 아예 언어가 다를 때에도 보이스 컨버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자의 구성에 따라 연구 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 데이터는 화자 A의 음성을 화자 B로 바꾸는 모델을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N-N 데이터, 즉 여러 명의 음성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에는 화자 A의 음성을 이용해서 화자 B, C, D 여러 명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양한 성별의 화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 명의 화자의 음성을 변환하는 연구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음성적 특징이 다르므로 성별이 섞여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이스 컨버전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연구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단일 화자, 단일 성별 보이스 컨버전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화자 데이터, 다양한 화자와 다양한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음성 변환을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델 구조에 따라 음성 변환 연구 분야를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모델의 구조는 음성과 화자의 특징을 넣으면 바로 음성을 생성하는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비교적 다른 음성 변환 방법보다 간단하며 화자의 특징을 컨디션으로 넣어주면 바로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의 구조는 음성에서 컨텐츠와 화자의 특징을 분리한 다음 그 분리한 벡터를 다시 모델에 넣어 음성을 생성하는 피처 디스인탱글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음성으로부터 단순히 컨텐츠와 화자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에서 다양한 특징을 세분화해서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리듬만 변형된 음성을 생성하거나 음색만 변환된 음성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 모듈이나 음성 생성 모듈 등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분류도 가능합니다. ASR 모듈을 사용할 경우 쉽게 음성에서 음성 컨텐츠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TTS 모듈을 사용할 경우 타겟 화자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 연구 분류 기준에 따라 제가 뽑은 대표 논문들을 표기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크게 겐 계열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연구들과 프리트레인드 모델, 즉 ASR 모듈이나 TTS 모듈을 활용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인코더 계열의 연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겐 계열의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자의 특징을 컨디션으로 주어 음성을 생성하는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나머지 연구들은 음성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분리하고 음성을 합성하는 피처 디스인탱글 구조를 갖고 있는 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처 디스인탱글 연구가 음성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분리하고 합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넓은 활용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열의 모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성을 생성하는 제로샷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여러 명의 화자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 스타겐 논문하고 처음부터 제로샷 컨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로샷 컨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O2VC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겟 보이스 컨버전 논문은 2018년 IEEE에서 공개된 논문입니다. 스타겟 VC는 이미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스타겟 논문의 아키텍처와 아이디어를 보이스 컨버전이라는 태스크에 적용한 논문입니다. 해당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겐 계열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명의 사람의 음성을 하나의 모델로 생성할 수 있으며 실시간 음성 합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음성과 비슷한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뒷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 아키텍처는 총 1개의 제너레이터와 2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소스 음성 피처와 목표로 하는 타겟의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 타겟 음성 피처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즉 소스 음성에서 컨텐츠를 추출하고 타겟 임베딩에 따라 음성을 재구성하는 모듈로 볼 수 있습니다.
Real and Fake Discriminator는 음력으로 들어온 음성 피처가 실제 녹음된 음성으로부터 추출한 피처인지 앞서 설명한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음성 피처인지 판별하는 모듈입니다. 마지막으로 Attribute Classifier는 음성 피처가 어떤 사람의 음성인지를 판별하는 모듈입니다. 위 구조에 따르면 제너레이터는 Real Fake Discriminator를 속일 수 있는 좋은 음성 피처를 생성해야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음성 피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위 구조를 활용하여 학습할 경우 각각의 모듈은 서로를 속이면서 학습되어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다만 서로를 속이게만 로스를 구성하여 학습할 경우 실제 제너레이터는 실제 음성과 거리가 멀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에는 충분한 음성만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스타겐 VC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오브젝트 펑션에 추가하여 학습을 합니다. 스타겐의 제너레이터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레이터의 구조입니다. 제너레이터의 입력은 원합 벡터로 표현된 화자의 임베딩, 즉 어트리뷰트와 그리고 음성으로부터 추출된 피처 벡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어트리뷰트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특징 아이디입니다. 즉 그림에서는 3개의 디멘션을 가진 원합 벡터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총 3명 있고 현재 예시에서는 첫 번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너레이터의 출력은 음성 피처 벡터입니다. 이 벡터는 입력으로 사용된 피처 벡터와 크기가 동일하며 제너레이터를 통해 화자의 특징이 보정된 음성 피처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음성의 피처를 압축하는 인코더와 다시 음성의 피처를 복원하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인코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더는 5개의 인코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블록은 2개의 세트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블록의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와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은 연산을 통해 벡터를 도출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와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을 통해 추출한 벡터의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된 벡터를 엘레멘트 와이즈 곱합니다. 이 방식을 논문에서는 게이트 리니어 유닛 구조라고 말하고 있고 보통 GRU나 LSTM의 게이트 유닛과 비슷한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패스가 의미하는 것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나온 피처를 다음 레이어에 얼마나 넘겨줄까에 대한 결정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더 블록에서는 채널 1개에 대한 예시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다 채널에서 해당 연산이 진행되며 인코더를 통해 최종 도출되는 것은 오른쪽에 표기된 바틀렉 피처입니다. 이는 이후 제너레이터 디코더의 입력으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제너레이터의 디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코더 역시 5개의 디코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구성 요소는 인코더 블록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가지입니다. 우선 인코더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지만 디코더에서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점은 입력으로 인코더에서 도출된 바틀렉 피처뿐만 아니라 화자의 임베딩인 어트리뷰트도 같이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어트리뷰트는 디코더 블록에서 다소 특이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선 디코더 블록 입력 피처와 유사한 사이즈가 될 수 있도록 값을 복사하여 다음 예시처럼 모양을 변환합니다. 그리고 채널 레벨에서 입력 피처와 합칩니다. 합쳐진 피처가 최종적으로 디코더 블록의 입력으로 활용되고 앞서 설명드린 게이트 리니어 유닛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연산이 완료가 됩니다. 5개의
디코더 블록을 거쳐 바틀렉 피처는 결국 최종 출력인 피처로 변환이 됩니다. 제너레이터의 아키텍처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 마른 목골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인코더는 음성 피처로부터 중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디코더는 음성으로부터 추출된 중요 정보와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목표로 하는 화자의 음성 피처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ake and Real Discriminato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ake and Real Discriminator는 입력으로 음성 피처와 화자의 임베딩 어트리뷰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 피처가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음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코더 블록 5개와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블록은 앞서 제너레이터의 인코더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트리뷰트의 음성 피처와 컨캣하는 방식은 앞서 제너레이터에서 설명한 디코더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어트리뷰트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단순히 음성의 자연스러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화자에 따른 자연스러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화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Attribute Classifier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Attribute Classifier는 음성의 피처를 입력으로 받고 어떤 화자의 음성인지를 확률로서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인코더 블록 5개와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듈이 하는 역할은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음성 피처가 바꾸려고 하는 음성의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겐 VC는 총 3개의 모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듈을 목적에 맞게 따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모듈을 학습하기 위한 목표, 즉 오브젝티브 펑션 로스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실제 음성과 생성된 음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성된 음성이 들어왔을 때에는 높은 확률이 도출되도록 학습하고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음성이 들어왔을 때에는 낮은 확률이 도출되도록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KX별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듈을 학습을 합니다. 다음은 클래시파이어의 오브젝티브입니다. 어트리뷰트 클래시파이어의 목표는 음성 피처를 입력으로 받고 누구의 음성인지를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하여 모델에 음성을 넣고 누구의 음성인지를 확률 값으로 도출한 다음 실제 라벨을 활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로스가 최소화되도록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때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예시처럼 실제 음성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즉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음성은 사용하지 않고 실제 음성에서 추출한 피처만을 사용해서 학습함으로써 Attribute Classifier가 특정 화자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게 학습을 시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의 목적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의 목적식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정도로 고품질의 음성을 생성하는 것이며 또한 소스 음성 안에 있는 화자의 특징을 타겟 화자의 특징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컨텐츠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총 4가지 로스를 이용하여 학습이 됩니다. 첫 번째 로스는 Adversarial 로스입니다. 이 로스는 제너레이터가 Real and Fake Discriminator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음성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로스입니다. 그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 타겟 음성을 생성하고 이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확률 값을 기반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성합니다.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식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과 같습니다. 즉,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도록 학습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음성 특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너레이터가 타겟 화자의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보정하는 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스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음성 특징을 attribute classifier에 넣고 음성이 누구의 특징인지에 대한 확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타겟 화자의 확률이 높아지도록 다음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성하여 학습합니다. 학습을 할 때에는 당연히 attribute classifier는 freezing한 상태로 오직 제너레이터만을 학습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attribute classifier를 통과하여 발생한 그라디언트가 제너레이터까지 내려오고 그럼으로써 제너레이터는 특정 화자의 특징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제너레이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로스는 제너레이터가 목표로 하는 타겟 음성을 생성할 수 있도록 모델에 가하는 레귤라이제이션이었다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는 모델이 실제 음성과 비슷하게 또는 음성 정보를 잃지 않도록 가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음성을 소스 음성 피처라고 하면 먼저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소스 음성 피처를 타겟 음성 피처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 생성된 타겟 음성 피처를 제너레이터에 넣어 소스 음성 피처와 유사한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X-햇으로 표현된 이 벡터가 원래 소스 음성 피처인 X와 동일해질 수 있도록 이 두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로가 1이면 두 값의 차이를 민 앱솔루트 에러로 평가하여 로스를 구성할 수 있고 로가 2이면 민 스퀘어드 에러로 로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파지티브 컨스텐트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구현체를 본 결과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로스인 ID 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스는 제너레이터에서 소스와 타겟에 동일한 화자를 넣었을 때 모델이 동일한 음성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로스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제너레이터의 소스 화자의 피처와 소스 화자의 아이디를 나타내는 어트리뷰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엑셋과 원래 음성인 X의 차이를 이용하여 로스를 구성하고 학습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로우는 파지티브 컨스텐트, 아까와 동일하며 민 앱솔루트 에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데 구성하는 각 로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스들을 각각의 가중치인 람다를 활용하여 가중합하고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토탈 로스를 구성을 합니다. 이 토탈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면은 보이스 컨버전도 가능하고 고품질의 음성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스타겐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겐의 가장 큰 장점은 패러럴 데이터가 없어도 학습이 가능한 아키텍처라는 점입니다. 또한 CNN 계열의 아키텍처를 활용함으로써 모델을 구성했기 때문에 실시간 음성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겐 계열의 모델이 그랬듯이 파라미터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튜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험해 본 결과 생성된 음성을 들어보면 음성의 높이, 즉 피치는 변하는 것 같은데 리듬감이나 특징이 변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만든 예시를 통해서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자 A의 음성입니다. 저는 제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자 B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본주의는 자랑스럽게 지난 몇백 년 생각합니다.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새 교리이다. 그리고 화자 C의 음성을 들어보면 저는 제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화자 A, B, C를 이용해서 보이스 컨버전을 실행했을 때 음성입니다. 먼저 A 음성을 C 음성으로 변환했을 때입니다. 저는 제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B 음성을 C 음성으로 변환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새 교리이다. 물론 파라미터 튜닝을 완벽하게 수행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이스 컨버전이 되었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성에서 피치는 변하는 것 같지만 속도나 리듬감은 원래 소스 화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성에서 피치는 화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리듬감이나 여타 요소가 함께 결합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보이스 컨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타겐의 성능 평가를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새 교리이다.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새 교리이다. 다음은 두 번째 논문인 오토 V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제로샷 보이스 스타일 트랜스퍼 혹은 오토 VC라고 불리는 논문은 ICML 2019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아키텍처입니다. 겐이나 VA처럼 제너레이티브 방법론을 사용한 다른 논문들과는 다르게 보이스 컨버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오토 인코더 구조를 제안을 한 논문입니다. 해당 방법은 음성의 컨텐츠와 로컬 피처, 즉 화자의 특징을 분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리컨스트럭션 로스만을 이용하여 학습함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제로샷 컨버전, 즉 학습에서 보지 못한 음성을 활용하여 준수한 품질의 음성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한 논문입니다. 오토 VC는 두 개의 인코더와 한 개의 디코더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코더 중에서 컨텐츠 인코더는 음성으로부터 컨텐츠 벡터를 추출하는 모듈이고 이 모듈은 가변적인 길이의 음성 피처로부터 가변적인 길이의 컨텐츠 벡터를 추출을 합니다. 스피커 인코더는 음성에서 화자의 특징, 즉 스피커 피처를 추출하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 역시 가변적인 길이의 음성 피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다만 컨텐츠 인코더와는 다르게 고정적인 길이의 스피커 피처를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는 인코더로부터 추출된 두 개의 결과물, 컨텐츠 피처와 스피커 피처를 활용하여 새로운 음성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음성 피처는 컨텐츠 인코더의 입력으로 활용된 음성의 내용을 갖고 있고
스피커 인코더의 화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스피커 인코더의 아키텍처와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인코더는 두 개의 LSTM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간단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듈의 역할은 길이가 가변적인 음성 피처를 입력으로 받아서 고정적인 크기의 스피커 피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 스피커 피처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속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동일한 화자의 음성을 이 모듈에 넣었을 때 동일한 스피커 피처가 뽑히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사성입니다. 어떤 화자 A와 비슷한 음색을 갖고 있는 화자 B가 있다면 두 화자의 스피커 피처가 비슷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속성을 스피커 인코더에 학습할 수 있도록 위 상단에 표기된 논문에서 G2E라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동일한 화자의 스피커 피처끼리는 임베딩 공간상에서 가깝게 하고 다른 화자의 스피커 피처와는 임베딩 공간상에서 멀게 만드는 학습 방법론입니다. 예제와 함께 목적식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처럼 화자 A랑 화자 B의 음성을 여러 개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스피커 인코더에 넣으면 각 음성에 맞는 스피커 피처가 도출이 됩니다. 화자에 따른 스피커 피처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평균을 이용하여 스피커 피처의 중심점인 센트로이드를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 각 스피커 피처와 센트로이드 사이 거리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아래 그림에서 2차원 공간의 스피커 피처와 센트로이드를 표기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삼각형은 센트로이드를 의미하고 원은 스피커 피처를 의미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코사인 시밀러리티 거리를 기반으로 로스를 구성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 개의 스피커 피처를 선택을 하고 이 스피커 피처와 동일한 화자의 음성 그리고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는 빨간색, 스피커 피처와 다른 화자의 센트로이드 거리는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로스식이 동작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피커 피처와 동일한 화자의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면 감소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와는 반대로 다른 화자의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 로스를 통해 학습된 모델은 동일한 화자의 센트로이드 내 스피커 피처끼리는 서로 가깝게 만들고 서로 다른 센트로이드끼리는 멀어지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의 피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화자의 음성인 A와 A-는 스피커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 되는 동안 비슷한 위치의 인비딩 공간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한 다른 화자인 B의 음성은 스피커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이 되면 A와는 다른 위치의 인베딩 공간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화자인 C 역시도 학습에 활용되었던 화자들과의 유사함을 근거로 대략적인 위치가 인베딩 공간에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인코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텐츠 인코더는 음성 피처에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모듈입니다. 모듈에는 스피커 인코더와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리고 바이 LST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성 피처 컨텐츠 벡터로 변환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음성 피처 입력을 스피커 인코더에 넣어서 스피커 피처를 도출합니다. 도출된 스피커 피처를 복사하여 음성의 길이와 맞춘 다음 음성 피처와 컨캐트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입력을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by LSTM에 차례로 넣어서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by LSTM은 두 개의 LSTM으로 구성된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인코딩하는 LSTM과 뒤에서부터 시간의 역순으로 인코딩하는 LST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성 피처를 이 by LSTM에 넣으면 by LSTM으로부터 음성 길이만큼의 벡터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출된 벡터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컨텐츠 인코더의 최종 아웃풋인 컨텐츠 벡터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샘플링 방법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t의 배수 시간대의 벡터를 샘플링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가 3이라면 by LSTM의 세 번째 있는 벡터, 여섯 번째 있는 벡터, 그리고 아홉 번째 시간대에 해당하는 벡터를 샘플링을 합니다. 뒤에서 인코딩한 LSTM에서는 t 플러스 1 배수의 시간대에서 벡터를 샘플링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샘플링 방식이 차원 축소와 동일하게 작동이 되며 바틀넥을 구성함으로써 쓸모없는 정보를 버리고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디코더의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는 컨텐츠 인코더로부터 추출된 컨텐츠 벡터와 스피커 인코더로부터 추출된 스피커 벡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음성 피처를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먼저 컨텐츠에 해당하는 벡터는 아까 다운샘플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업샘플링을 통해 벡터의 크기를 증가를 시킵니다. 즉, 복사를 통하여 다운샘플링 하기 전 벡터의 크기로 복원을 한 후에 스피커 벡터와 컨캣을 하여 최종 입력을 구성합니다. 이 입력은 차례대로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LSTM 레이어를 통과하여 최종 출력인 음성 피처가 도출이 됩니다.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일한 화자의 음성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피커 인코더에 넣어 스피커 벡터를 추출하고 다른 하나는 컨텐츠 인코더에 넣어서 컨텐츠 벡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디코더의 스피커 벡터와 컨텐츠 벡터를 넣어 새로운 음성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이 새로운 음성 피처와 원래 음성 피처 차이를 이용하여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구성하고 학습을 합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컨텐츠 인코더의 파라미터와 디코더의 파라미터는 학습이 되지만 스피커 인코더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틀렉의 크기에 따라 오토 인코더가 동작하는 방식을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S처럼 바틀렉의 크기가 너무 넓으면 컨텐츠 인코더는 음성 피처에서 컨텐츠 정보뿐만 아니라 화자의 정보까지 함께 추출할 것이다. 이는 나중에 컨버전 단계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디코더에 전달하게 되므로 음성의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B처럼 바틀렉의 크기가 너무 좁으면 컨텐츠 벡터의 컨텐츠 정보가 누락되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음성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C처럼 적당한 크기의 바틀렉을 구성을 한다면 컨텐츠 벡터에는 컨텐츠 정보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컨버전 단계에서 디코더는 컨텐츠 정보와 스피커 정보를 활용하여 좋은 품질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토VC에 대한 결론 및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VC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아키텍처입니다. 오토 인코더라는 굉장히 간단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겐처럼 불안정하지도 않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만을 활용하여 쉽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으로부터 화자의 특징을 추출하는 구조 때문에 제로샷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토인코더의 이 바틀렛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이 바틀렛 크기를 매우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원하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또 단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스 컨버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이 바틀렛 구조 및 크기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으면 실제로 이 구조를 통해서 원하는 성능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짧은 음성에서 화자의 모든 특징을 다 추출할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 즉, 좀 더 많은 양의 음성으로부터 화자의 특징을 추출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로샷 컨버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언어로 넘어가면 제로샷 컨버전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제로샷 컨버전은 다른 음성 트레인 데이터에서 다른 유사한 음성을 기반으로 컨버전을 하는 괜찮은 척 것인데 하려고 언어가 애쓰는 것 같다. 달라지면 언어의 발음적 특징이 달라지는지 제로샷 컨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VC 구현체를 이용해서 제로샷 컨버전을 했을 경우 음성의 소리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재현했을 때, 즉 제 데이터로 학습하고 재현한 음성입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재현한 음성은 어느 정도 컨버전이 잘 된 것처럼 보이고 역시나 제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은 제로샷 컨버전 음성은 좋은 음성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